좀 갑자기 이루어진 인사지요. 그 전에 인사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가 나온 것은 올 초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김건희 수사에 좀 강한 의지를 비치면서 야, 저거 안 되겠다, 바꿔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라고 했거든요. 그랬다가 조용해졌는데 이제 법무부 장관이 바뀌고 또 이번에 김주현 민정수석이 새로 들어오고 하면서 뭔가 빨리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일단 인사 내용을 보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부산고검장으로 가고 서울중앙지검장 자리에는 전주지검장인데 윤석열 총장 때 대변인을 했던 사람입니다. 김철근 총장 부산고검장 승진인데 네. 서울중앙지검장 할래 부산고검장 할래 하면 어디 할까요? 서울지검장 하죠. 승진이라고 보기는 힘들죠? 서울지검장도 고검장급입니다. 아, 예. 그래서 그 승진 인사라기보다는 사실상 부산으로 밀려난 인사인 거죠. 예. 그 보통 서울지검장을 하고 나면 요직 중에 요직이 서울지검장이거든요. 사실은 과거에 뭐 중수부장이 있고 뭐 이럴 때, 그다음에 검찰국장이 있고 이럴 때 이른바 빅3, 빅4 하는 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하게 되면 보통 영전을 많이 하는데 예. 부산으로 밀려간 거죠. 제가 일을 봤을 때 다 마치고 그쪽으로 갔다면 뭐 배려한 거지만 지금 한참 일을 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보통 검찰 인사는 모든 공무원의 인사가 대부분 그렇습니다만 방학 때 합니다. 2, 3월 그러니까 개학하기 전에 공무원들 밖에 지방을 가거나 이러면 그러네요. 가족들이 다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정기 인사가 대부분 2월 달에 있는 이유가 그런 이유거든요. 그런데 이건 지금 정기 인사라고 보기 힘들고요. 더군다나 이게 민정수석이 임명된 지 일주일 만에 지금 이루어진 인사거든요. 이런 인사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그 수사 문제를 지금 두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검찰총장이 지시를 해서 서울지검에서 명품백 수사 얘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도이치모터스 재판 결과에 따라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단 말이죠. 사실은 검찰이 총선 결과를 보고 상당히 이대로 가다가는 검찰 전체가 위험하겠다. 그래서 자기 보호 차원에서라도 이 정권에 대해서 뭔가 적어도 우리가 할 얘기는 있어야 된다. 이런 정도의 조치를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바로 민정수석을 통해서 민정수석을 부활시켜서 바로 검찰 인사로 대응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진지가 무너지려고 하는 찰나에 그 진지를 다시 검찰에 구축하는 자기 라인을 까는 이런 걸로 보여지는데 검사들이 하는 얘기가 주로 있어요. 수사는 생물이다. 예. 이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 생물이라는 뜻은 민심을 뜻하는 거예요. 민심이 어떻게 수사에 반영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검찰이 총선 결과에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민감한 반응을 결국은 무너지려고 하는 검찰의 진지를 자기 라인으로 다시 깔았다. 그렇다고 해서 그 진지가 계속 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하여튼 인사 배경이라든지 석연치 않은 점, 문제점 이런 것은 좀 차차 짚어보기로 하고 이번 인사를 좀 더 들여다보면 윤경호 소장님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김건희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최근에 이제 최재형 목사 불러서 소환조사 했는데 대체로 순서가 이 사람 조사하면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 부르게 돼 있는 그런 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인사가 이루어졌고 그 김건희 수사 라인이 다 바뀌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원석 검찰총장이 인사는 인사다, 수사는 따로 한다. 어느 검사장이 와도 뭐 계속 간다 이렇게 말은 했는데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통상 우리 김 총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2월달에 인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든 판사든 그 2월에 인사가 있기 전부터 그다음에 있고 난 다음까지 몇 개월간은 진행됐던 일들을 되게 손을 놓는다. 이게 통설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재판도 뒤로 밀려나는 거고 심지어 기소를 한 사건도 공판송무부나 이런 쪽에서 그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는, 왜냐하면 지휘부가 바뀌었으니까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 관련된 2가지 사건, 디올백 수수 관련해서 피의자로 적시를 해가지고 최재형 목사를 막 이제 불렀잖아요. 그 사건 수사 뭐 당연히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거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는 지금 재판 진행 중인데 거기서 나온 추가로 밝혀진 새로운 사실, 그거에 대해서 짚어봐야 되는 건데 그걸 지금 계속 미루고 있었잖아요. 이거 역시 이건 뭐 손도 대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뒤로 밀려난다. 저는 이제 우리 김 총장께서 설명하신 것 중에 검찰 내에 자기들의 조직의 존망에 대한 위기의식, 검찰이 조금이라도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집단, 세력이 일부라도 있다면 이번 총선에 이렇게 매를 국민들이 때리는 걸 보고 이 잘못하면 검찰이라는 조직 자체가 괴멸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정말 총선에서 야당이 다시 다수를 차지하면 이제 기소권도 뺏겨서 뭐 흔히 말하는 기소청 뭐 이런 식으로 완전히 축소돼 버릴지도 모를 것 같다는 위기의식을 왜 안 느꼈겠어요? 그 위기의식의 핵심이 뭡니까? 모든 사안은 김건희 여사의 이름만 나오는 사안은 다 무조건 덮거나 아니면 바이패싱, 우회를 해야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르니까 그걸 담당 총괄하는 서울중앙지검장이나 아니면 그 보고를 받은 이원석 총장 입장에서는 지금 김건희 여사 하나 덮고 넘어가고 보호를 하다 보면 검찰의 조직이 전체가 지금 잘못하면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위기의식을 왜 안 느꼈겠어요? 저는 그게 이번 인사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김유정 의원님께서는 이번 인사 어떤 것에 특별히 주목하셨습니까? 저는 일단 대검 1차장에서 4차장까지가 다 바뀌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1차장이 중앙지검. 중앙지검. 예. 그래서 1차장이 이제 명품백 김창진 검사가, 그리고 4차장이 고용권 검사가 주가 조작 관련해서 하고 있었는데 싹 다 비워버리고, 사실 뭐 그 승진이라고 합니다만은 이미 좌천이죠. 수사에 손 떼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원석 그 총장의 대검 참모진들도 완전 손발 다 잘라버렸기 때문에 사실상 너 나가라라는 의미랑 같은 거였는데 오늘 아침에 일성이 어떻게 나올까가 궁금했는데 일단 버티는 거잖아요. 4개월은 버티고 할 일 하고 끝내겠다 이런 취지로 들렸는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 명품백 수사도 사실 민심에 떠밀려 가지고 하는 거였잖아요. 총선 결과에 5개월간 버티다가 갑자기 왜 신속한 수사입니까? 5개월간 뭐 하다가, 고발이 5개월 전이었는데. 그래서 이 검찰 내부에 어떤 붕괴될 수 있다는 위기감, 그리고 검찰 선배들도 걱정한다 이런 통화했는데 이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김건희 손 못 대, 소환하지 마, 수사도 하지 마, 이런 차원의 인사라고밖에 볼 수 없고요. 그리고 하더라도 내 식구들이 이 수사의 진용을 짜고 하게 만들겠다. 중앙지검장을 누굴 데려왔죠? 이창수 중앙지검장. 전주지검장. 네, 전주지검장을. 전례 없는 일이라는 거 아닙니까? 전주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가는 일은. 근데 전례 없는 일들은 워낙 만들어 왔고, 그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은 과거에 있었던 자기를 부정하는 방식으로 지금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김건희 수사 안 돼, 특검도 안 돼, 야권 사정 정국으로 더 깊숙하게 들어갈 거야라는 선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번 인사를 이원석 검찰총장 전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지방 출장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발표가 났습니다. 물론 인사는 검찰총장이 하는 거 아닙니다. 법무부 장관이 하는 겁니다. 대통령 결재 받는 거죠. 그래도 검찰 인사, 검찰총장 의견을 되게 들어서 하지요. 내규도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인사 났습니다. 소식 듣고 지방에 가 있던 이원석 검찰총장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급거 귀경했습니다. 오늘 아침 기자들 인터뷰 하겠다, 기자회견 하겠다 예고까지 했습니다. 아침에 기자들 기다렸습니다. 기자들 질문했습니다. 뭐라고 답했는지 들어보시죠. 어제 검찰 인사 있었는데 총장님과 충분히 사전을 거친 게 맞습니까?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는
제가 이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인상과 갈등설 비춰졌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면 규모나 시점 등도 예상 못하신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인사에 대해서 제가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김 여사 수사 방침에 향후 제독이 걸린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요, 팀장님. 어느 검사장이 오더라도 수사팀과 뜻을 모아서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원칙대로 수사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검사들을 수사팀을 믿습니다. 인사는 인사이고 수사는 수사입니다. 후속 인사는 언제쯤 하실 계획이신지도 궁금해하는데요. 제가 알 수 없는 문제입니다. 팀장님 임기 이제 넉 달 남았는데 그 전까지 수사 마무리하겠다는 혹시 좀 있으실까요? 저는 검찰총장으로서 공직자로서 저에게 주어진 소임, 직분, 소명을 다할 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남은 임기는 끝까지 소화하시는 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직자로서 검찰총장으로서 저에게 주어진 소명과 책무를 다 하겠습니다. 예, 더 질문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올해 말에 하나 올라가겠는데요.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김유정 의원님 보시기에 몰랐던 것 같이요. 앞에 인사에 대해서는 하고 한 7초인가요? 8초 정도 예. 침묵. 그 침묵이 메시지인 것 같아요. 혀를 칵 깨물고 분노를 참는 것 같아요. 그래서 7초간 아마 그 사귀느라고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사실은 뭐 저 모습도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아요. 마치 당 내부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친윤과 찐윤이 있는 것처럼 이 검찰 인사도 한동훈, 이원석 다 윤석열 라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너네들하고는 안 되겠어 라고 친윤인데 찐윤이 온 거죠. 인사가. 그런 식으로 와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절대로 건드리지 못한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한 것 같고요. 본인들도 뭐 같이 함께 그 라인에서 그 권력에 대한 수사 안 하면서 함께 부안해동하고 일치단결해서 그렇게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뭐 7초간 침묵이건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건 본인이 이제 와서 억울한 느낌을 갖건 말건 국민들이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다 한 통속으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오히려 더 특검을 부르고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윤경호 소장님, 이원숙 총장도 찐윤 아니에요? 친윤 아니었어요? 처음엔 그랬죠. 근데 이제 특검 했을 때 좌우 운운할 때는 한동훈과 지금 금감 원장을 하고 있는 이복현 이제 그렇게 많이 노출이 됐었고요. 그리고 지금 뭐 검찰총장으로 앉힌 이원석 총장이야 뭐 당연히 친윤이든 찐윤이든 상관없이 윤석열 사단이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조금 해석을 달리하는데요. 이거야말로 이제 더 취재를 해보고 확인을 해야 되는 일이지만 이원석 총장이 몰랐다는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서울중앙지검장을 교체하는 거에 대해서는 강한 반대 의견을 내비쳤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앙지검장을 바꾼다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디올백 수수,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후속 수사 이거에 당연히 뒤로 밀릴 수밖에 없고 밀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전에 검찰 조직의 존망을 고려해서 신속 또는 뭐 엄정해야 된다는 의지를 보였던 송경호, 이원석 이 라인과는 다른 의견을 가진 쪽이 와서 하게 될 테니까. 그런데 왜 제가 그거를 추정을 하냐면 고검장급 7명이 지난 일요일에 통보를 받은 정황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들이 13일 오전에 줄사표를 내잖아요. 예. 인사가 있을 거라고 느껴졌죠. 뭐 당연히 통보를 받았고 그 줄사표를 냈다는 것만으로 그걸 검찰총장이 고검장 7명, 고검장급 7명이 통보를 받고 줄사표를 냈는데 하루가 온전히 지난 사이인데 그러니까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
아마 법무부 측근을 인용해서 보도한 것 같아요. 이 이원석 총장에게는 11일 토요일에 통보를 했다. 조율을 마쳤다.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한 거 보면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건대 저는 이원석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금 이창수인가요? 이창수 예. 전주지검장을 갖다 앉히는 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표명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에 대한 불만을 지방행을 고집하고 그다음에 지방에 있다가 그게 전격 발표되니까 다시 중단하고 올라오는 거.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 저렇게 얘기하는 거. 그렇게 표현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짐작합니다. 이 전주지검장이 검사장 중에서도 상당히 그 규모가 작거든요. 좀 전주지검이. 작죠. 예. 전주지검, 제주지검 이 정도가 큰 지청 규모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검사장이긴 하나 상당히 그 후순위에 그 있는 그런 그 검사장이거든요. 근데 서울중앙지검장은 고검장급으로 단연 톱입니다. 검사장급에서는 일약 바로 위로 올라온 거거든요. 이것은 계획적으로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이건 제가 보기에는 검찰 인사의 핵심 검찰국장이 이제 기본적으로 기본안을 짜고 그 기본안을 가지고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장관 거쳐서 청와대하고 조율을 하고 그래서 이제 발표가 되는 건데 대부분 검사장들이 차관급 인사입니다. 그 직급으로 보면 검사장은 차관급 인사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이원석 총장은 거의 확정된 안을 통보받았거나 아니면 자기 의견이 완전히 묵살되는 이런 상황이었을 걸로 보여지고요. 통상 장관이 검찰총장보다 위에 높은 기수의 선배였을 경우에는 거의 인사권을 거의 전행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고요. 예를 들면 추미애 장관처럼 판사 출신이거나 다른 직역의 그 장관이 오면 검찰총장이 상당히 인사에 많이 영향력을 미치는 상황이죠. 근데 더군다나 지금 상황은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다 민정수석실이 부활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의 검찰 인사는 청와대 발로 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요,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이런 것도 있었나 하고 알게 되는 것들이 많지요. 그 중에 하나가 검찰 인사입니다. 우리가 검찰 인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관심도 없었죠. 그랬는데 알게 된 게요. 바로 이런 일이 그 전에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간의 갈등입니다. 그때 이제 인사를 하게 되는데 검찰청 법에 검찰 인사하기 전에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듣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듣는 것을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를 하느냐를 갖고 갈등이 있었던 것 기억하시죠? 그 전에는 방금 우리 김철근 총장께서 얘기하셨듯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선배였고 또 그러니까 다 뭐 검찰도 쫙 끼고 있고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과 뭐 의견 대립할 이유가 거의 없었던 거죠. 총장 의견하면 맞아 그렇게 가자. 야 근데 얘는 좀 이쪽으로 보내는 게 안 낫냐? 얘는 좀 하나 챙겨주자. 얘는 한번 좀 챙겨주시죠. 뭐 이런 정도로 했을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검찰 개혁을 시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미애 장관 딱 갔는데 판사 출신이고 정치인 출신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법을 보니까 검찰총장 의견을 듣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견을 듣겠다. 가져와라. 그러니까 명단을 가지고 온 거죠. 놓고 가라. 윤석열 총장이 그때 그랬죠. 아니 이대로 해야죠. 무슨 소리냐. 법무부 장관이 인사하는 건데. 아니 그전에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아니다. 이게 바로 그 갈등의 시작이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다른 일이 있었지만 그때 당시 상황을 한번 추미애 장관 얘기를 통해서 들어보시죠. 제가 위반한 것이 아니고요.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인사 의견을 내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32명이고 또 그 정도면 충분히 총장이 의견을 내실 수 있는 시간이다라고 봤습니다. 의견을 어디까지 듣는 거냐. 김철근 총장 뭐 규정이 있습니까? 특별히 내부 규정은 아까 하신 대로 그냥 의견을 듣게끔 돼 있는 거죠? 듣게끔 돼 있는 건데
저런 경우는 이런 겁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처음 막 임명을 받았을 때 인사에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했을 겁니다. 그래서 검찰 대검 간부들하고 주요 수사의 포스트에 있는 분들은 거의 자기의 영향력 하에 있는 분들을 많이 임명할 수 있도록 처음에는 영향력을 행사했어요. 내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관이 바뀌면서 추미애 장관이 오면서 처음 자기가 총장이 됐을 때의 인사의 영향력이 확 줄어든 거죠. 안 먹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충돌이 생겼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보통은 그렇습니다. 장관이 인사권을 갖고 총장이 수사권을 갖는, 그래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이런 개념으로 돼 있는 상황인데 이번 인사는 제가 봤을 때 장관도 힘을 못 썼을 거예요. 예. 네. 민정수석 통해서 대통령이 거의 직접 거의 인사를 하다시피 했을 것이다. 예. 이건 제 내피셜입니다만 그럴 가능성이 컸다. 장관도 패싱, 총장도 거의 그냥 패싱. 이 상황이 됐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원석 총장 그 표정에 그런 표현이 좀 적절하진 않지만 방송에서 오야가 한 걸 내가 어떻게 하겠어 뭐 이런 느낌이 확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어떻게 알아. 예. 그런 거죠.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런 느낌이었고요. 특히 뭐 미리 알았고 뭐 어느 정도 예감은 했겠죠. 뭐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근데 저항해봤자 별 수 없다라는 것도 깨달았을 거고요. 특히 1월 달에 돌았던 소문이 사실이라는 걸 확인해 준 거잖아요. 중앙지검장이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김건희 여사 소환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좀 정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곧 밀려난다. 이런 얘기 돌았을 때 이원석 총장이 나를 문책하라.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잖아요. 그게 지금 4달 만에 사실이었다라는 게 드러난 것이고요. 그래서 민정수석 임명했을 때 총장보다 9기수 선배라고 했고 장관보다 1기수 후배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장관급의 민정수석이 임명된 지 일주일 만에 민심 듣겠다고 하더니 결국 민심과 완전히 정면으로 배치되는, 요새 유행하는 맞다이 뜨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 인사를 이렇게 뜬금포를 날린 게 아닌가 싶고요. 그 이면에는 모든 주역에는 김건희 여사가 자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윤경호 소장님, 이원석 검찰총장도 그렇고 송경호 이번에 이제 서울중앙지검장 밀려난 사람도 그렇고 우리가 뭐를 잘못했길래 그러냐 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까요? 이원석 총장은 뭐 아까 한 얘기로 보면은 임기 4개월 남겼지만 일단 자리를 지키겠다 이거잖아요. 날릴 수는 없죠. 그 날리는 거는 분란을 오히려 더 초래하는 거니까. 그런데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을 전격 바꾼 건 아까 김유정 의원님은 소환조사라고 표현하셨는데 대면조사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무슨 차이냐. 이제 앞으로 진행되는 거 한번 보십시오.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 그냥 흔히 익숙하잖아요. 서면조사.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번 기자회견 때 본인이 탈탈 털렸다라고 표현했던 거, 그거 서면조사 한 번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총장 재임 시절에. 그러니까 저는 제가 열심히 방금 찾아본 게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임명받고 취임을 한 게 2019년 7월이에요. 그 직후에 정기철이 아닌데 대검 참모진을 포함해서 검사장급 인사를 했을 때 그때는요. 제가 들었던 기억으로는 한 명만 바뀌었고 나머지는 전부 윤 대통령과 윤 대통령의 참모들이 올린 인사안을 청와대와 당시 법무부 장관이 고스란히 받아줬다. 근데 추미애 장관이 취임한 게 2020년 1월입니다. 그리고 나서 2월에 정기 인사 때 방금 그렇게 추궁을 당한 것처럼 그다음에 윤 대통령이 나중에 국회에 나와가지고 나는 식물 총장 아니냐라고 항변을 하는 것처럼 하나도 본인의 의사가 반영이 안 되는 걸로 상전벽해 완전히 바뀌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저는 김주영 의원님과 조금 해석을 달리하는데요. 김주현이라는 민정수석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과 용산이 그러니까 이 드러나지 않은 신복들이 검찰 인사 이미 다 해놨어요. 해놨고 김주현이라는 민정수석을 앉혀서 마치 거기를 통해서 뭔가 하는 것 같은 모양새만 갖출 뿐이지 김주현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민정수석이라는 완장차고 그냥 눈만 깜빡거리고 있는 거지. 이거 이미 김철근 총장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윤 대통령이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그 다음에 서면조사와 대면조사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거 하나에 중앙지검장을 전격 저는 날린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날린 예, 거다. 예.